415쪽 여러분들 415쪽에 있는 유형별 연습 문제 분계 연습입니다. 오늘 지난번에 이어서 56번부터 분계 연습 해보도록 하죠. 자, 56번 문제 보시면 당사가 발행한 사채의 액면 금액은 3억 원이고 만기는 25년 2월 9일이지만 자금 사정의 회복으로 인하여 이중 액면금액 1억 원의 사채를 금일 중도 상환하기로 하고 상환대금 1억 1천만 원을 전액 우리은행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했습니다. 상환 전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잔액은 1,200만 원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액면금액 총 3억 원 중에서 3분의 1에 해당되는 1억 원을 상환한 거죠. 그러면은 사채 할증 발행 차금 1,200만 원의 3분의 1을 상환과 함께 상각해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3으로 나누면 400만 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400만 원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사채의 가산 계정을 차변에다가 상각하는 것을 같이 회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서도 사채의 중도 상환에 대한 여러 개의 문제를 같이 분계를 해봤었는데요. 이번에 또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니까 56번은 차변에 오는 것이 사채 부채 감소가 와야죠. 1억 원이 오죠. 사채는 액면가로 회계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사채의 가산 계정이기 때문에 사채하고 같은 방향에 있어요. 대변에. 그러니까 이걸 상각할 때는 반대쪽 차변에다가 우리가 상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400만 원을 우리가 사채 할증 발행 차금으로 차변에 1,200만 원에 3분의 1 액면가 비율로 상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변에 가는 우리 자산 감소는 당좌 수표를 발행했으므로 당좌 예금으로 회계 처리해야죠. 당좌 예금. 은행은 우리은행 코드로 거래처 넣어야 될 거고요. 1억 1천만 원 발행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서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를 확인해 보면은 차변이 1억 400, 대변이 1억 1000입니다. 그러면 차변이 600만 원 부족하잖아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사채를 중도 상환하면서 손실을 본 거예요. 차변인 금액이 작을 때는 손실, 대변 금액이 작을 때는 이익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계정 과목을 뭘로 처리하느냐? 사채 상환 손실이라고 그래요. 영업의 비용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입니다. 사채 상환 손실 600만 원 되겠습니다. 네, 사채의 중도 상환에 관한 문제가 여러 개 나왔었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이 사채 중도 상환 문제가 1년에 한두 번 나오면 다행히 그런 정도의 문제인데 우리 교재에서는 상당히 지금 많이 이 문제를 냈습니다. 다음은 5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내역의 일부이다. 현금 배당은 24년 3월 말일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확정일에 처분 확정일에 회계 처리를 하시오.
이건 최근에 제가 기출문제에서 본 듯한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익잉여금 처분 내역을 회계 처리하라. 자, 이익잉여금의 처분 확정은 주주총회에서 하게 되는데요. 24년 주주총회를 2월 28일 날 했고, 그래서 처분 확정일이 2월 28일입니다. 처분 확정일에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떠한 처분을 했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모두 처분액이 이익잉여금에서 처분한 금액이 4,100만 원이라는 거고요. 이익준비금으로 100만 원, 배당에서 현금 배당이 1,000만 원, 주식 배당이 2,000만 원, 사업 확장 적립금으로 1,000만 원, 이렇게 네 가지 처분을 했어요. 그 네 가지를 다 더하면 4,100이 나옵니다. 네. 자, 여러분, 이익잉여금이라는 것은 자본 계정이잖아요. 이익잉여금을 처분하면 어떻게 돼요? 이익잉여금은 차변에 와가지고 없어지겠죠? 감소하겠죠? 대신에 대변에 뭐가 갈까요? 이런 것들이 가야죠. 대변에 여기 이익준비금, 그 다음에 현금 배당, 주식 배당, 사업 확장 적립금, 이런 것들이 대변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익준비금이라든가 사업 확장 적립금은 여기 있는 과목이 개정 과목이에요. 이게 개정 과목이에요. 그러면 현금 배당, 주식 배당, 이건 개정 과목은 아니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 처분이 확정되는 날 현금 배당에 대해서는 회사는 어떻게 인식해야 되느냐? 부채로 인식합니다. 왜 그러냐? 현금 배당을 결의하면은요, 여기는 이제 언제 지급할 거라고 그랬냐면 3월 말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다음 달인데 다음 달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채죠. 그래서 현금 배당은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부채 계정을 써서 정리해야 됩니다. 미지급 배당금. 부채입니다. 그 다음 주식 배당. 자, 주식 배당이라는 것은요, 주주에게 주식으로 배당을 해주는 거예요. 돈 지급하는 게 아닙니다. 예. 자, 주식을 준다는 것은 다른 주주에게 사가지고 주는 게 아니죠. 주식 배당은 회사가 주식을 추가로 발급해서 배당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무상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무상증자와도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자본 조정 개정 과목을 쓰는데 주식 배당의 경우에 결의하는 날, 확정한 날은 어떤 개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느냐면은 이쪽이 너무 복잡하니까 이쪽에 쓸게요.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고 그래요. 네, 미교부 주식 배당금. 자, 요 두 개 개념 과목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현금 배당을 결의했다. 법인은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부채로 인식해야 되고요. 주식 배당을 결의했다. 자본 조정에 해당되는 미교부 주식 배당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네, 요거 잘 기억하십시오. 뭐 이런 문제가 연습 문제로 자주 있지 않아요. 이게 아마 유일하게 이 문제 하나일 겁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그러나 시험에서 최근에 TAT 2급 시험에 자본 관련 문제를 빈번하게 내고 있습니다. 자본 관련 문제. 그 중에 이런 형식의 문제도 자주 내고 있으니까 여러분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분계를 한번 써봅시다. 자, 이익잉여금은 감소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익잉여금이라는 개정 과목은 없어요. 네. 이익잉여금 안에는 여러 가지 개정 과목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변에 와야 될 개정 과목은 그냥 이익잉여금이 아니라 2월 이익잉여금이에요.
지난주에 여러분들 결산처리 평가시험 볼 때도 답안에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원래 답인데 거기다 그냥 이익잉여금 이렇게 쓰신 분도 제가 맞은 걸로 해줬습니다. 예. 원래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입니다. 그러니까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이익잉여금에 속하는 개정 과목인 거죠. 예. 그래서 그러면 미처분 이익잉여금하고 2월 이익잉여금하고 또 뭐가 다르냐?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그러면 왜 이름이 다르냐? 전기말 결산할 때는 미처분 상태니까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 거고, 또 그러면 왜 2월 이익잉여금으로 이름이 바뀌었느냐? 그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차기로 넘겼다 해서 그거를 전기에서 넘어온 이익잉여금이니까 2월 이익잉여금이라 하는 거예요. 전기에서 넘어온 이익잉여금이다 해서 2월 이익잉여금. 그러니까 전기말에서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인 것이고 새로운 회계연도가 되어서는 그것이 2월 이익잉여금으로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이름만 바뀐 거예요. 딱지만 바뀌었다. 내용상 같은 겁니다. 그 2월 된 이익잉여금을 이제 이렇게 처분하게 됩니다. 모두 얼마 처분했죠? 4,100만 원. 그래서 우리가 자본이 감소하면 차변에 기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2월 이익잉여금 차변 자본 감소 4,100을 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변에 이익 준비금이 100만 원. 이 이익 준비금은 이익잉여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본 증가예요. 여기서 자본 감소했지만 다시 대변에서 자본이 증가됩니다. 100만 원 자본 증가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현금 배당이 뭐였냐면은 미지급 배당금이었죠. 1,000만 원. 이거는 자본이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채 증가예요. 그 다음에 또 주식 배당금은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고 그랬죠.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2천만 원이죠. 이거는 자본 조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본이에요. 자본 증가입니다. 자본 개정은 자본 조정이든 자본 잉여금이든 자본금이든 이익 준비금이든 모두 대변에 기입한 것은 증가고 자본 개정은 모두가 다 똑같아요. 대변에 갔으면 증가, 차변에 갔으면 감소입니다. 자본은. 그 다음에 임의적립금에 해당되는 사업 확장 적립금이 있었죠. 이거 개정 과목 그대로 씁니다. 임의적립금은 사업 확장 적립금이라는 이름 그대로 1,0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사업 확장 적립금도 이익잉여금 안에 있어요. 이익잉여금 안에 해당되는 자본 개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본 증가입니다. 네, 그래서 이 거래는요, 차변의 자본 감소가 4,100, 대변의 부채 증가가 1,000만 원, 자본 증가가 3,100만 원 이렇게 돼요. 네, 그 밑에 비슷한 문제가 하나 더 나왔네요. 비슷한 문제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전기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내역이다. 처분 확정일에 회계 처리하시오. 네, 조금 전에도 처분 확정일에 회계 처리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좀 내용이 많아 보입니다. 우선
처분액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는 요 처분액만 있었죠. 1900만 원. 근데 그 위에 이거는 회계 처리 사항은 아니에요. 위에 거 이거는. 그런데 이거는 회계 처리 사항입니다. 이게 뭐냐? 이미 적립금을 이입했다라는 내용인데 배당 평균 적립금이라는 과목을 750만 원이 어떻게 됐냐 하면은 다시 이익잉여금으로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돌아왔네요. 4,500에다가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아니고 이익잉여금으로 다시 이입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처분의 반대가 이입입니다. 처분의 반대는 이입이다. 이입이라는 것은 뭐냐? 배당 평균 적립금으로 적립했던 것을 우리가 사용을 하고 남은 것을 이입을 했는지 아니면 계획을 바꿔서 다시 이입을 했는지 배당 평균 적립금이 이익잉여금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뜻이에요. 자, 처분의 반대입니다. 요 이입은. 자, 그러면 요것만 한번 먼저 분개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처분에 관한 건 여러분이 조금 전에 우리가 같이 해봤으니까 자, 요 분개를 두 개로 나눠서 쓰면 이거 더 쉽겠습니다. 하나의 전표로 할 게 아니고 요 문제 58번은 두 개의 전표로 정리를 하죠. 58번. 자, 차변에 배당 평균 적립금 차변에 옵니다. 요것도 임의 적립금인데요. 임의 적립금이 750만 원 감소합니다. 이거는 자본 감소에 해당이 됩니다. 대변은 2월 이익잉여금의 증가를 가져오게 됩니다. 2월 이익잉여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2월 이익잉여금의 750만원. 네. 그러니까 이거는 자본이 증가되죠. 자본 총액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본 감소, 자본 증가. 차변에 오는 감소 자본은 배당 평균 적립금은 없어지는 거예요. 감소시키고 대변에 2월 이익잉여금으로 750만 원이 이입이 됐습니다. 자, 이입에 관한 거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대변에 2월 이익잉여금이고 차변에는 해당 개정 과목을 무조건 써주면 됩니다. 해당 과목을.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이익잉여금 처분액을 보시면 1,900만 원을 모두 처분했습니다. 그러면 대변에 2월 이익잉여금 1,900이 가는 거죠. 자, 아까처럼 이익준비금, 또 현금 배당은 미기급 배당금, 주식 배당은 미교부 주식 배당금, 감채 적립금은 임의 적립금이니까 그대로 감채 적립금 이렇게 회계 처리합니다. 네, 자 한번 해볼게요. 그 밑에 거 조금 전에 57번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 57번과 똑같은 방식으로 차변에 2월 이익잉여금 1,900만원 19,000,000 대변에 이익준비금 100만원 현금 배당은 미지급 배당금 1,000만원
주식배당은 미교부 주식배당금 500만원, 그 다음에 감채적립금 300만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59번 59번이요. 전기분 이익여금 처분계산서대로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배당액을 지급하였다. 원천징수세액 154만원을 제외한 846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고 주식배당 500만원은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했다. 네. 그러니까 아까 58번하고 연결되는 문제네요. 네, 58번하고 그러니까 58번인가요? 예, 현금 배당 1000만원, 예, 주식 배당 500만원 그거 58번하고 연결해서 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1000만원을 우리 현금 배당 결의했었잖아요. 58번에서 그거를 이제 오늘은 지급했다는 거예요. 근데 846만원 지급하고 세금 154만원 배당 소득으로 원천징수했다 이거죠. 우리 회사가. 그리고 주식 배당은 500만원 오늘 교부했다. 자, 그러면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반대쪽으로 가서 정리가 되고 자본금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59번 어떤 분계냐면요. 우선 현금 분계 하고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주식 배당하고 같이 하나의 전표를 할 수 있어요. 자, 59번 문제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차변에 미지급 배당금은 없어지죠? 1000만원. 이제 부채가 감소했어요. 그리고 대변은 그렇죠. 현금이 8,460,000 그리고 원천징수는 예수금으로 우리가 부채로 잡아야죠. 예수금 154만원 이게 이제 현금 배당을 지급하고 나서 정리하는 분계가 되겠고요. 주식 배당을 따로 한번 써볼까요? 네, 하나의 전표를 해도 되고 이렇게 뭐 따로 해도 됩니다. 주식 배당은 차변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 이제 와야죠. 미교부 주식 배당금 500만원 자본 감소하고요. 대변에 자본금 500만원 그렇죠. 대변에 자본금 500만원 네. 이것을 이렇게 하나의 전표로 써도 되고 이렇게 각각 두 개로 해도 되고요. 이거 그냥 붙여서 해버리면 하나의 전표고 이게 좀 구분해주면 두 개의 전표인데 하나로 해도 상관없어요. 주식을 발행하면 자본금이죠. 대변의 자본금. 네, 자 그래서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을 실시하는 날 회계 처리는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다음은 60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유상증자 문제네요. 유상증자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60번 유상증자를 위하여 신주 1000주를 한 주당 12,000원에 발행하고 대금은 전액 우리은행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주식 발행과 관련한 법무사 수수료 2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자, 주식 발행과 관련된 요 비용은요, 별도의 비용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초과금이 나왔으면 초과금에서 차감하고, 할인 발행 차금이 나왔으면 할인 발행 차금에는 가산합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액면가 10,000원인 주식을 12,000원에 발행했으므로 초과 발행입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이 나오죠. 한 주당 2,000원씩 1000주니까 200만 원의 초과 발행이 되지만 20만 원의 비용이 발생했으므로 180만 원의 주식 발행 초과금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인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분계를 써보면 이렇습니다. 차변에 당좌 예금으로 입금했다. 당좌 예금 가로 열고 우리은행. 자, 금액이 얼마냐? 한 주당 12,000원, 1000주 되겠습니다. 그러면 1200만 원이죠. 12,000,000,000입니다. 대변에 자본금은 우리 액면가로 항상 인식합니다. 1000주 곱하기 액면가 10,000원, 1000만 원입니다. 또 대변에 현금을 20만 원 지급하게 되지요. 대변에 현금 20만 원 이렇게 지급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의 차이를 보세요. 차변은 1200, 대변은 1020만 원. 180만 원이 부족하지요, 대변에.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 자본잉여금에 해당되는 개념 과목이죠. 액면가보다 높게 발행하는 그 차액의 주식 발행 초과금입니다. 그것이 원래는 200이었는데 현금이 20만 원 비용으로 지출되는 내용을 차감하고 주식 발행 초과금은 180만 원만 인식해야 된다. 네. 이렇게 처리합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은 200만 원으로 인식하면 안 됩니다. 200만 원 인식하지 마. 주식 발행 초과금 200만 원 인식하고 차변에 또 수수료 비용 20만 원 인식하고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틀릴 거예요. 수수료 비용 인식하지 않습니다. 수수료를 뭘로 정리했어요?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차감시킨 거예요. 다음 61번으로 가볼게요. (61번) 문제.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로 보통주 8,000주, 액면금액 한 주당 5,000원을 한 주당 4,800원에 발행하고 납입액은 전액 한국은행 보통예금에 애입하였으며 주식 발행에 관련된 법무사 수수료 등 50만 원은 현금으로 별도 지급하였다. 주식 발행 초과금 잔액은 없다고 가정하며 하나의 전표로 입력할 것, 이런 문제입니다. 자,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로 보통주 8,000주를 한 주당 4,800원에 발행하고 할인 발행했군요. 액면가 5,000원인데 4,800원. 납입액은 한국은행 보통예금으로 애입했고요. 수수료 50만 원 현금으로 별도 지급했습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의 잔액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시면 되겠네요. 자, 차변에 보통예금 가로 열고 한국은행에 얼마가 들어오냐 하면은 4,800원에 발행했습니다. 8,000주 곱하기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38,400,000 38,400,000 맞습니까? 대변에 가는 것은요, 자본금이죠. 자본금이 증가됩니다. 자본금은 액면가로 인식합니다. 5,000원 곱하기 8,000주 8호 40 4천만 원이죠. 자, 그런 다음에 현금으로 50만원 지급합니다. 대변의 현금 50만원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정리를 다 한 거죠. 그리고서 이제 차익을 확인합니다. 대변이 4,050만원, 차변이 3,840만원. 그러면 이제 차변이 얼마가 부족하냐 하면은 210만원 부족하네요. 이것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에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요게 210만원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차변이 보통예금 한국은행 3,840만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210만원 해서 4,050만원이고요. 대변은 자본금 4천만원, 현금이 50만원. 자본 관련 거래 TAT 2급에서 출제 빈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자본 관련 거래는 많이 연습해 둘 필요가 있어요. 다음 62번을 보겠습니다. 당사는 유상증자를 위해 보통주 만주 한 주당 액면 금액은 10,000원입니다. 한 주당 8,000원에 발행했네요. 할인 발행했군요. 주금이라는 것은 주식 대금을 말하는 거예요. 주식 대금은 금일 한국은행 보통예금으로 입금받았습니다. 차변의 보통예금 얼마인지 계산이 되죠? 8,000원 곱하기 만주 8천만 원이네요. 입금받았다. 단 이와 관련한 주식 발행 비용 200만 원 즉시 한국은행 보통예금에서 지급했어요. 그러면 즉시 빠져나갔으니까 보통예금 증가한 것은 8천만 원이 아니라 7,800만 원이거든요. 7,800만 원. 그렇죠? 증자일 현재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군요. 2천만 원이었다. 하나의 거래로 정리하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주식을 할인 발행한 겁니다. 할인 발행하는 날 우리 회사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 2천만 원 있는 상태예요. 자, 여러분들 이 62번 문제를 우리가 할 때는요, 어떤 것을 여러분이 알고 가셔야 되냐면은 주식 발행 초과금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서로 상계 처리한다.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죠.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발행 초과금 하고요. 그 다음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죠. 이거는 계정 과목 이름은 다릅니다.
서로 상대적인 개념 과목이에요. 예, 상대적인 개념 과목인데 또 한살림이나 마찬가지예요. 서로 상계 처리합니다. 한살림이라는 건 뭐냐? 두 개가 잔액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에도 잔액이 있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도 잔액이 나오면 안 돼요. 한살림이에요. 잔액은 한 군데만 표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플러스면 초과금만 표시돼야 되고 마이너스면 이 차금만 표시돼야 됩니다. 예, 서로 상계 처리하는 자본 개념 과목이 있어요. 이제 나오는 대로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만 우선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이거는 잔액이 둘 다 존재할 수 없다. 예, 하나만 잔액이 존재한다. 서로 상계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62번 문제를 내면서 할인 발행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얼마 할인 발행인지 한번 계산을 해보면 한 주당 2,000원씩 할인해서 만주니까 2천만 원. 근데 여기 200만 원이 저기 뭐예요? 공과금으로 수수료로 나갔으니까 할인 발행이 더 오히려 증가하죠. 2,200만 원. 2,200만 원의 할인 발행을 했는데 주식 발행 초과금이 2천만 원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면 주식 발행 초과금 요거 상계해야죠. 이것은 제로가 되는 거죠. 이제 제로가 되고 200만 원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표시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 것만 따지면 오늘 발행한 것만 따지면은 2,200만 원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나와요. 2,200만 원이. 그런데 이걸 감안하면은 200만 원이에요. 자, 그러니까 자 이렇게 이게 없다고 일단 없다고 생각하고 먼저 분개를 한번 해볼게요. 자, 메모장 어디 갔지? 여기 있죠. 자, 지금 서로 상계 처리하는 개정 과목인 주식 발행 초과금이 없다고 한다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겠죠. 차변의 보통 예금이 한국은행 8천만 원에서 200만 원 또 나갔으니까 7,800만 원 아까 계산했었죠. 증가하고 대변의 자본금은 액면가입니다. 1억 원이죠. 만 곱하기 만이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나머지 2,200만 원을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틀린 거니까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 2천만 원이 있다는 것을 없다고 가정하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주식 발행 초과금이 2천만 원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어떻게 해요? 주식 발행 초과금을 정리해야죠. 자,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의 증가 항목입니다. 자본 잉여금이기 때문에 대변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 2천만 원을 차변에 기록하면 제로가 되죠. 아까 이거를 제로로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 차변에 기입하면 일단 제로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모자라는 200만 원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기록한다. 이렇게 하면 1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 이렇게 하는 것이 상계 처리한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정답이다. 아까 거는 오답이고 이게 정답이다.
보통 통인데 토자가 틀렸네요. 보통. 다음 문제. 63번. 회사는 신주, 만주를 액면금액이 한 주당 5,000원이랍니다. 한 주당 6,000원에 발행하고 할증 발행했네요. 납입대금 전액을 한국은행 보통예금에 입금하였으며 신주 발행비 450만원은 우리은행 앞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했습니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이 200만원이 있답니다. 예. 자, 이것도 지금 우리는 할증 발행했습니다만은 할인 발행 차금 상계 처리하는 거 같이 해줘야 됩니다. 그럼 한번 해볼까요? 차변의 보통예금이 증가합니다. 한국은행 얼마가 증가하냐면은 만주 곱하기 6천만원 증가했습니다. 대변의 자본금 액면가입니다. 5천만원입니다. 자본금은 항상 액면가로 기록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당좌수표 발행합니다. 수수료를. 그래서 대변의 당좌예금, 은행은 우리은행, 금액은 450만원 이렇게 해놓고, 자, 대변이 5,450, 차변이 6,000입니다. 그러면 550만원 차이가 나는 상태예요. 550만원이 대변의 주식 할증 발행 차금으로 그럼 기록을 해야 되느냐? 대변의 자본의 증가는 주식 할증이니까 할증 발행 차금. 예, 그런데 550이 할증이 아니라 할인 발행, 요거부터 먼저 정리해야 돼요. 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 조정이에요. 그래서 자본의 감소 항목이에요. 이거의 잔액은 대변이 아니라 차변에 있는 잔액이에요. 이거는 아까 할증 발행 차금하고 잔액의 위치가 달라요. 그러니까 정리할 때는 대변에 가서 정리가 됩니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차대변 헷갈리면 안 되죠. 이걸 정리를 이건 대변에서 해야 됩니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의 정리는 반대쪽 대변에 간다. 이거 정리를 먼저 하고 나머지 350만원만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된다. 350만원. 그러면 6천만원 대변 6천만원 딱 맞죠? 예. 상계 처리하는 개정 과목 있기 때문에 이렇게 회계 처리합니다. 자, 유상증자 문제 계속 나오나요? 64번 무슨 문제인가요? 회사가 보유한 신한은행의 장기차입금, 유상증자 이제 끝났고요. 네, 차입금 문제입니다. 장기차입금 3억 원을 출자 전환하기로 하고 주식, 이것도 증자네. 주식 2만 주를 발행하여 교부했으며 자본 증자 등기를 마쳤어요. 네, 이것도 유상증자네요. 자, 차변의 장기차입금 부채 감소가 됐어요. 신한은행 거. 얼마가? 3억 원. 자, 은행에서 빌린 장기차입금을 3억 원을 어떻게 상환했어요? 주식을 발행해 줬어요. 은행에다가 우리 회사 주식을. 예. 이걸 우리가 전환, 사채는 전환 사채라고 그러고, 이거는 전환 출자
전환 차입금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만기 때 우리가 현금으로 돈을 갚는 게 아니라 회사에 주식으로 갚겠다. 자, 은행은 어떤 때 이런 출자 전환 대여를 해줄까요? 그 기업의 미래가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출자 전환 방식으로 돈을 빌려주고 싶을 거예요. 주식으로 받는 게 유리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 회사가 2만 주를 주고 이 3억 원을 우리가 갚았어요. 그러면 차변에 장기 차입금은 3억 원이고 대변의 자본금, 자, 주식을 얼마 발행했어요? 2만 주 발행했죠? 한 주당 10,000원짜리입니다. 그러면 2억 원이죠. 2억 원. 자, 2억 원에 우리 액면가 2억 원을 3억 원에 발행한 결과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무슨 잉여금이죠? 주식 발행 초과금이죠. 자본잉여금에 해당되죠. 주식 발행 초과금 1억 원. 자본잉여금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이에요. 다음 65번 비슷한 문제인가요? 65번. 당사는 주식 3,000주, 액면가 5,000원, 한 주당 4,000원의 매입 소각하고 대금은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계속 유상증자 문제가 나오다가 지금은 우리가 감자입니다. 유상감자. 증자의 반대가 감자입니다.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것을 감자라고 그래요. 감자는 주식을 제거함으로써, 즉 소각함으로써 감자가 이루어집니다. 자, 3,000주를 4,000원에 사가지고 소각했습니다. 자, 그러면 차변에 자본금 감소가 얼마가 돼요? 액면가로 3,515 1,500만원 감소합니다. 자본금은 항상 액면가로 인식합니다. 자, 대변에 우리가 대금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해서 지급했어요. 보통예금 가로 열고 한국은행 얼마를 이체해 줬느냐? 한 주당 4,000원에 샀어요. 4,312 1,200만원. 자, 1,200만원을 들여서 1,500만원의 자본금을 감소시킬 수 있었으므로 감자를 어떻게 해요? 이익을 보면서 감자한 거죠. 그것을 우리가 감자 차익이라고 그래요. 자본잉여금으로 분류됩니다. 이것도 자본잉여금. 주식 발행 초과금도 자본잉여금. 감자 차익도 자본잉여금입니다. 300만원이 되겠네요. 유상감자 문제였습니다. 다음 66번 보겠습니다. (3월 1일에) 취득한 자기 주식은 자본 조정이죠. 이거 자본 조정입니다. 자기 주식을 500만원에 매각하고 대금은 전액 주식회사 3일 발행 약소거금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 회사 주식을 자기 주식이라고 그래요. 우리 회사 주식을 우리 회사가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3일에다가 주식회사 3일에다가 500만원에 오늘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어음을 받았어요. 차변의 미수금 500만원. 왜 받으러음이 아니냐? 받으러음은 매출채권이기 때문에요. 제품을 판매하고 받은 어음만 받으러음으로 보는 거고요. 지금처럼 이런 거래에서의 어음은 그냥 미수금입니다. 자, 대변에 자기 주식이 대변에 가게 돼요. 회사가 가지고 있던 자기 주식을 매각하잖아요. 그러면 대변에 자기 주식. 자, 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을 우리 회사가 사오잖아요. 차변에 자기 주식.
우리 회사 주식을 우리가 사면 차변의 자기 주식, 우리 그걸 팔면 대변의 자기 주식. 자기 주식은 차변에 있든 대변에 있든 자본 조정 개정 과목 아시죠? 자, 그러면 자기 주식을 팔아 가지고 이익을 봤어요. 그것을 우리가 자본 잉여금으로 분류하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라는 자본 잉여금 개정이 있어요. 이건 수익이 아닙니다. 자본 잉여금입니다.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200만 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여러분 수익 계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본 잉여금으로 분류되는 개정 과목이에요. 자기 주식 처분 이익. 네, 자기 주식 거래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다음 오늘은 67번까지만 하겠습니다. 67번 오늘 분계 연습은 여기 67번까지. 지루하죠 벌써. 67번 보시면 보유 중인 자기 주식 취득원가는 30만원에 샀습니다. 이것을 24만원에 현금으로 처분했습니다. 회사 재무상태표에는 전기에 이월된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우리가 몇 번인가 할 때 주식 발행 초과금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서로 상계 처리한다. 여기서도 이 지금 서로 상계 처리하는 개정 과목이 있습니다. 자기 주식 처분 이익과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상계하여 처리한다. 자, 상계하여 처리한다는 건 뭐냐 하면은, 자, 자기 주식을 30만원에 사가지고 24만원에 오늘 처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자기 주식 처분 손실 6만원이 나오지만은 우리가 지금 상태에서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5만원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자기 주식 처분 이익도 5만원, 자기 주식 처분 손실도 6만원, 이렇게 두 가지를 잔액을 만들면 안 돼요. 상계하여 처리해야 되니까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을 10,000원만 인식해야 돼. 왜냐면 이거를 이거를 0으로 만들면서, 자, 정리한다는 건 0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냐? 어떻게 분개한다는 얘기냐? 차변에 현금이 24만원 들어오죠? 대변에 자기 주식이 얼마에 산 거냐면 30만원에 산 것이 매각됐죠? 네, 여기 이렇게 해놓고 이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을 먼저 정리를 한다 이겁니다. 이게 없을 때는, 저게 없을 때는 차변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6만원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처분 이익이 5만원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주식 처분 이익 5만원을 먼저 이렇게 상계합니다. 이렇게 여기다 상계합니다. 자기 주식 처분 이익 5만원을 먼저 차변에다 상계합니다. 그렇게 하고 10,000원만 자기 주식 처분 손실 10,000원 이렇게 인식해 주면 돼요. 네, 오늘 자본 관련 거래에서요,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는 부분들, 기준, 서로 상계하는 개정 과목들, 자기 주식 처분 이익과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감자 차익과 감자 차손, 주식 발행 초과금과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요 우선 세 가지 서로 상계하여 처리하는 개정 과목들이었습니다.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68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